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9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주봉이 바뀌었죠. 주봉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음봉으로 전환해서 있어요. 지금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어떻게 간다는 아직은 이제 뭐 어떤 시그널이 없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냐.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요. 기본적인 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얘가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오랜만에 차트의 어떤 기본을 우리가 살핀다는 관점에서, 제가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타점을 노린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채널에서 기본으로 보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이 지금 몇 파동인지, 지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이 파동이 이제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뭘 봐야 되죠? 바로 왼쪽에 지금의 파동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어떤 모양이 나왔는지를 봐야 되죠? 그렇죠. 세 번의 하락이 있어야 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이 나왔는지를 일단 봐야 되죠. 어찌됐거나 최저점이 여기니까. 그죠? 이때 언제죠? 이때, 2021년 11월 8일 이후에, 요때죠. 요때 11월 달, 요때 이후에 11월 초 이때 이게 주봉이거든요. 요때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언덕을 만들었죠. 뭐 중간에 이렇게 하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네 번이냐 세 번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세 번의 하락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 번의 하락이냐 여기가 세 번의 하락의 끝이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맨 고점에서부터 최저점까지를 연결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세 번의 하락에 부합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럼 세 번의 하락은 했죠. 1, 2, 3, 4, 5 이렇게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왔으면 이게 이제 1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동이 이제 나왔는가, 최저점에서부터 여기 단기 반등의 최고점이 나올 때 1파동이 나왔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1파, 2파, 3파, 여기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야? 5파까지 나왔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파의 파동의 조건에 부합은 하죠. 1, 2, 3, 4, 5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야 지금이? A, B, C 이렇게 끝난 건가? 아니면 이게 A, B, C 이렇게 해서 하면서 길게 한 번 더 내려올 것인가? 그래야 이제 2파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게 A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의 모양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본다면. 그럼 이제 다음에 B파가 한번 나오겠죠? B파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C가 나올지. 요게 1번 가장 요게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자, 1번은 1, 2, 3, 4, 5, A, B, C 중에서 지금 요 A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아직 파동이 안 끝났어. 상승 파동이. 어떻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하나 색깔을 바꿔가지고, 조금, 얘를 좀 두껍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1, 2, 3, 여긴데 이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한 파동은 일단 나온 걸로 보여진다. 그죠? 그리고 왜 그 근거가 뭐였었죠? 일단은 241선. 이게 지금 주봉이긴 하지만 일봉에서 241선 위로 올라왔고 이 정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채널에서 좋아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양봉 또는 장대 양봉 15% 이상의 상한가로 그냥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이 언덕을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어도 그
그거를 양봉으로만 돌파하면 얘는 상승의 가능성이 힘이 더 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꼭지를 안 따고 내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언덕을 양봉 돌파하고 꼭지를 못 따고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 이 자리까지 온다고, 우리는 이 자리까지는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차트의 근거상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다? 얘가 아직 파동이 지금의 이 A 자리라고 봤던 이 자리가 결국 뭐예요?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아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몰라요. 이렇게 희망회로 걸리는, 그래, 좋아. 그럼 3의 5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 가자!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유력한 건 얘가 한 파동이 끝나는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망해야지. 재미없고 지루하고, 원래 이 시장이 그래요. 지루하고 막 짜증나고 물려있고 그냥 재미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견뎌야, 이거를 잘 견뎌야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가야 되고 막 희망으로 돌리고 팍팍 돌리면서 있다고 해도 얘가 가야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 투자를 하다 보면 옆으로 기는 기간이 계속 벌어지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걸 자꾸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현생을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차트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일을 하든 가정에 충실하든 아무튼 뭘 하든지 간에 이 지루한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 이거 버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눈 캥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고 한다고 해서 얘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무슨 이거 차트 중독자처럼, 무슨 투자, 투기 중독자처럼 이거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서 내 바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예외 없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초보일수록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재미없고 다 사기고 막 짜증내고 막 이 사람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또 이런 막 여러 군 유튜버, 저 같은 이런 듣보잡 이런 유튜버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나 이렇게 가가지고 댓글 막 싸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분풀이하고 막 짜증내고, 재미없으니까 지루하고 막 나 물려있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디 풀 데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래 못 가요. 그냥 패배자야. 계속 패배자로, 영원히 패배자로 남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견디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이때, 지금 이거에 비하면 이때는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한 이쯤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여기 막 한 45K, 막 48K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한 15K 근방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이때 그랬다니까, 이때. 그랬어요. 이걸 견디는 사람들은 이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나? 이거 물려있던 사람들은. 코인 사기다, 어쩌다, 이런 말들 많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야 되는 거고, 착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제가 이제 사설을 또 늘어놓지 말고, 일단은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조건은 나왔다. 그죠? 부합되잖아. 연료 파동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 여기 깨고 내려오지도 않았고, 이 3파동이 제일 1파, 제일 짧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 1파동보다 길어.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파동을 카운팅 해보세요. 뭘 카운팅 해봐야 돼요? 1파동이, 만약에 이게 1파동이 맞다면, 그죠? 여기서부터, 주봉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동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돼? 1봉상 1, 2, 3, 4, 5가 나와야겠죠? 주봉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아니면
뭐 그 이하에서도 나오거나 뭐 그래야겠죠. 그럼 이때가 언제? 여기가 몇이에요? 여기가 대충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 되죠. 이렇게 한번 딱 그어놓고, 그죠? 이렇게 그어놓고 일본 가서 보세요.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일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게 1, 2, 3, 4, 5가 맞아?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왔어. 나왔죠? 이게 문제가 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가, 그러면 이제, 야, 3파동이 제일 짧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을 해 보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맞는지 막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라? 1파동이 더 긴데? 그러면은 얘는 이 5파동의 이 모양은 어디야?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비슷비슷하죠?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부합해요. 여기 나오거든요. 아이고. 러프하게 봤을 때, 여기가 1파동이라고 해볼 만직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맞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닌데? 야, 네가 말한 대로 보니까 이게 1파가 아니야. 너 어떡할 거야? 막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1, 2, 뭐죠? 여기 3, 4, 5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가 3, 4, 5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길게 보는 거죠. 여기 거래량을 한번 봐야겠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데가 어디지? 여긴데?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가 3파동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3파가 될 수도 있겠죠. 1, 2, 그죠? 여기 3, 4, 여기 뭐 5,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적어도 여기가 5파인지, 여기가 5파가 맞다면 지금의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A인지, 여기가 A인지 아직 모르죠?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B, C 나오고 이렇게 갈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세요. 카운팅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자, 요만큼 여기 있죠? 여기가 만약에 1파동이 맞다면 이걸 1시간봉에서도 쪼개봐야겠죠? 쪼개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5 있잖아요. 요게 제대로 카운팅이 되는지 또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A, 뭐 이렇게 B, C 이렇게 나온 건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카운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아리까리하면 집요하게 또 1시간봉 가서 그렇게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갔던, 요 거래량이 터졌던 요 자리가 3파동인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간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2,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이제 대략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캔들의 모양하고 패턴하고 241선을 돌파했는지도 보고 이걸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A일 수도 있고, 이게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ABC에서 ABC 이렇게 나온 이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ABC로 나와서 이게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뭐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4 파동의 조정 파동인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알트들이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이고.
그런 다음에 얘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얘도 지금 여기를 돌파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중이죠. 그죠? 여기를 돌파해야 돼. 예, 그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여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A, B, C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꼬라 박을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말아 올리면서 여기를 돌파할지, 그러면 이제 파동 카운팅이 이제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알면 되게 막 고수고, 이걸 모르면 하수고, 이거 모르면 가짜고, 알면 진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은 차트를 보는데 왜곡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이렇게 뭔가 짜릿하게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를 맞히는 사람을 되게 막 좋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사를 보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다. 어찌됐거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를 잘 돌파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딜 돌파해야 돼? 여기. 1차 27,673불. 그죠? 27,673불을 돌파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디야? 그 다음에 여기죠. 30,039불. 30,039불. 여기 2차.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이 자리지. 31,046불. 그죠? 여기 세 번째. 31,046불. 이렇게. 이 세 개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돌파해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인지하고 돌파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다 이유가 있어요. 추세도 지금 우리 추세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토요일날 스터디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지금 이 수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어. 여기 깨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깨고 내려오면 이게 뭐예요? 베어 트랩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했던 내용들도 제가 한번 그 차트 공부 영상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차트를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단 한 번도 제 채널에 대해서 홍보나 좋아요 이런 거 제가 구독 이런 거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왜냐면 굳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요청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차트 제대로 공부하고 싶고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다면 여기 와서 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내가 좀 차트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냥 도박하듯이 그냥 이거저거 기웃기웃 하면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거 유튜버라 제가 졸지에 유튜버가 되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얻고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거의 잘 안 봐요. 그냥 이렇게 시덥지 않은 이렇게 오락 차라리 무슨 그거 뭐죠? 이렇게 코미디? 그런 거를 보면 봤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얻고 이런 거는 거의 안 봐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를 와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안 보더라도,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나름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보잖아요. 제 특기와 취미가 독서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독취미죠. 너무 뻔한 건데, 저는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독서는 뭐죠? 독서는 인풋이죠. 예, 그리고 인풋을 했으면 이제 아웃풋을 해야죠. 아웃풋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튜버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차트 보는 이 내용들이
그냥 저만의 어떤 비법이 아니에요. 다 책 내용이에요. 책 내용을 바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차트 관련된 책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투자 관련된 거. 집에서 와이프님도 되게 싫어하는데 막 여기저기 책을 쌓아놔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여러분들이 이 제 채널에 와서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책을 읽었어.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지금 다른 거는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 영상은 꼭 보세요. 특히 이 멤버십 회원분들도 딴 건 안 보더라도 뭐 종목 보고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 공부 영상을 보세요. 차트 공부 영상을 그냥 보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좀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든가, 저에게 뭐 어떤 책을 먼저 봐야겠어?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회원분들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한 내용들이 막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해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꾸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했던 이런 그 차트 공부 영상에서 말했던 것들이 책에서 이제 막 읽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글로 풀어낸 거를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 채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뭐 자장가처럼 이렇게 들어보고, 나 물려 있는데, 야, 그래도 얘가 좀 위로라도 해주고, 막 이렇게, 야, 걱정 마세요. 이런 말이라도 들으려고, 정신승리 하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 스스로가 매매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면 다시 미궁으로 빠져요. 금방 막 수익, 막 70%, 80%, 그 수익 내는데, 7, 80%의 어떤 그 성공을 낼 것 같아. 근데 막상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그러죠? 더닝크루거 효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메타인지가 낮아. 처음에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때? 이때. 다들 막 이제 막 차트 공부 영상 보고 막 하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여기서 이제 막 발동을 하죠. 그래서 막 뭐 다 할 것 같아. 그죠? 다 할 것 같고 막 뭐 지금 끝났어 막 하면서 막 빗 땡기고 막 해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이제 꼬라박죠. 계속 쓱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 이제 현타 오죠. 아, 망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들 포기해요. 다 손절하고 막 무슨 다 사기니 어쩌니 막 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떠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 운 좋게 뭐 수익 나고 막 조금 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뭐 책도 조금 보고 뭐 하니까 이제 뭐 다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에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죠. 메타인지가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한번 현타 와가지고 한번 폭삭 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정말 미친 듯이 각 잡고 공부하면서 내가 뭐 어떤 점이 미숙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나는 뭘 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아주 자기 자아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막 미친 듯이 파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도박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제 이때 가졌던 이 무지했던 이때의 어떤 무모함을 이제 다 만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조금 알았는데 막 다 알 것 같아. 막 사는 거마다 뭐 수익 낼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채널은 그렇게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서 와서 보는 거지, 그냥 이거 멍하니 보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집요하게 공부하고 메모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 씹어먹는 방법이 다른 거죠. 누구는 똑같은 걸 먹었는데 체할 수도 있고, 누구는 먹었는데 아주 뭐 건강하게 신체에
아주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누구는 독이 되고 누구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하고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죠? 주봉상으로 보면 음봉 3개 다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양봉이 나와야겠죠. 음봉 3개 나오고 양봉이 나와야지 이번 주에 음봉이 하나 이렇게 붙으면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빠져야 돼. 그래서 음봉 5개로 깔끔하게 여기 25K 지점까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희망의 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항상 제가 보면 항상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를 잘 견뎌야 돼요. 그렇게 비트코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뭐 지금 6월 15일, 14일, 뭐 그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 하면서 말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도미넌스가 주봉 마감을 양봉으로 했네요. 양봉으로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양봉 2개로 이렇게 끝내고 양봉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음봉 3개로 밀리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겠죠. 이제 이거는 아주 명확하죠. 얘가 어디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돌파하는지 봐야죠. 얘가 이제 이번 주에 무조건 이 위로 올라와야 돼. 이 자리. 어디죠? 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 되죠. 이 자리. 이때 지난주에 요 양봉의 이 윗고 최고점을 돌파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얘가 양봉 하나가 붙으면서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시가 밑으로 여기 도미넌스 요 시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음봉 3개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지난주에 나스닥은 이 자리를 돌파했네요. 나스닥이 주봉상 여기 중요한 자리를 일단은 돌파했어요. 그죠? 나스닥이 좋은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나스닥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를 돌파한 거죠. 이 W자의 여기를 양봉 돌파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종 마감을 이제 이 위에서 하면 아주 좋겠죠. 여기가 얼마지? 이번 주에 5월 15일. 그러네요. 지난주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요거 체크를 내가 못했었네. 지난주에 나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아주 되게 긍정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를 돌파했다. 얘가 이제 꼭지를 안 따고, 언제죠? 오늘 5월 19일에 이렇게 음봉 이렇게 딱 꼭지로, 이번 주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되겠죠. 얼마? 13,874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면 이번 주에 13,874포인트. 요 자리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면 얘는 이제 나스닥은 제대로 한번 갈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지켜봅시다. 꼭지를 따는 모양으로 끝내가지고 일봉상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일단 5일선은 못 깼으니까 그죠?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하고 13,720포인트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5선 위에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오늘 한번 쏘기를 희망해보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되게 긍정적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되게 좀 고무적이네요. 좀 모양 자체는. 그리고 코스피는 어떻죠? 코스피도 오늘 이번 주에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하고 이제 여기를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 2,582포인트. 그죠? 2,582포인트. 여기를 이제 돌파해야 되는 거죠.
2582포인트를 돌파하러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를 음봉 없이 돌파한다? 그럼 코스피도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다시 연출된다. 이거는 뭐죠? 얘는 W자잖아요. 이렇게 W자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돌파하고, 그죠? 이 자리를 한번 돌파하고 음봉 없이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ABC로 이렇게 해서 여기 쌍바닥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럼 얘도 또 작은 W자형이죠.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코스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오랜만에 10년물 채권도 한번 보시면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여기도 얘가 이제 다시 쭉쭉쭉쭉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네. 3.699까지 올라왔고, 음봉 없이 돌파했으니까 이제 얘는 다시 이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년물 채권은 3.6999. 그 다음에 2년물 채권 뭐 큰 변화는 없네요. 채권이 참 역시 경기 때문에 얘도 이제 W자의 이 고점을 음봉 없이 돌파했죠. 그래서 4.2 너무 많이 올랐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는 여전히 좋은 뭐 그런 여건이 아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졌고, 그죠? 더 벌어졌고, 지금 2년물 채권이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제 FOMC 회의 때 뭐 동결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해야 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채권도 그렇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게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가운데 W자 돌파했으니까 뭐 정말 많이 가면 여기 종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5%대까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꼭지 따고 내려오는 중인데, 뭐 얘도 이제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뭐 큰 모멘텀은 없어요. 달러 인덱스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보면 환율은 다시 이제 빠지고 있네요. 241선을 ABC로 깼고, 여기 이제 쌍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지 뭐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1314원 요 정도고, 여기를 제대로 돌파 못하니까 다시 또 이제 꼬라 박은 거죠. 241선 아래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여전히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이후로 계속 이제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지금 상방 세기형 형태의 이런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인 거죠. 저점을 조금씩 내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가.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수렴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요때 아주 큰 출렁임이 한번 나왔었죠. 요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파동이 짧게 움직이다가 이때 한번 큰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처럼 움직이고 있죠. 한번 지켜봅시다. 이것도 유가도 당분간은 계속 옆으로 241선 아래에서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일단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나스닥을 좀 희망하면서 좀 나스닥이 좀 이번 주에 한번 올라가 주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해 보면서 견딜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전일의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오기는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희망적이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여기 27,673불을 돌파하는지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늘 양봉으로 여기까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변동성을 주면서 좀 내려오더라도 괜찮은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꼭지만 안 따도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라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 한번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